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남의 일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가 핵을 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사일을 막 날리고 있죠. 이게 남의 나라 일입니까? 우크라이나를 보고 김정은이가 하는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핵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하는 거. 이제 최후까지 가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백악관을 방어하는 무기, 백악관이라든가 미국 의회라든가 아주 중대한 기관들을 거기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드 같은 거 말이죠. 그 나삼스라는 최첨단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조기 투입하겠다 해서 벌써 투입하겠다 나올 때는 투입 중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삼스가 우크라이나에 조기 투입된다. 이거가 바로 이제 일종의 사드 형태의 국가 먼저 예를 들면 핵무기가 날라온다. 무슨 미사일이 날라온다면 먼저 가서 공격 지점에 가서 그것을 때리는 겁니다. 아주 최첨단이죠. 이 사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이 중국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예스 중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하지도 않았죠. 환경평가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대통령이 돼야만 될까요? 참으로 걱정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 참 대단한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백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는 러시아 푸틴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푸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분이죠. 근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국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좌파들이 극좌파들이 친북파들이 자꾸 미군 철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자마자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체제 통일하겠다, 공산 통일하겠다는 바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우리는 그래도 사드 갖다 놨죠. 한미동맹이 지금 딱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국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괜히 그 일본 옛날 과거 식민지 그 사관을 떠올라 가지고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불붙여 가지고 재미 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정권이 조금 불안정하면 죽창가 불러대잖아요. 네. 바로 그렇게 되는데 일본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침략하려면 일본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뒤에 후방에서 다 지원하기 물자 지원 군수 지원이 가장 필수인데 군수 지원장이 바로 일본이 되고 일본이 대잠수함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세계에서 2등이죠. 미국 1등 대잠 이 잠수함 이 일본 근해 잠수함 일본 잠수함이 꽉 깔려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일본의 잠수함들입니다. 세계 2위거든요. 자, 이 모든 SLBM 연못 저수지에서 튀어나왔다. 바다에서 SLBM 띄우고 지금 자꾸 하는 그것이 지금 김정은이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잠수함 대잠함 이게 밑에 쫙 깔려 있고 미국 잠수함하고 일본 잠수함 대대들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는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대단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유사시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재명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편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은 누구를 지금 좋아하고 어떤 나라를 구상하고 있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저께 미국 시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께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우크라 공습 때문에 그 저녁에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뭐 부상자도 105명, 뭐 사망자도 19명. 그러니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바로 때리는 거죠. 바로 때리는 건데 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상당히 놀랐죠. 공습이 이틀째도 남부 자포리자주, 뭐 오데사주 뭐 이런 데 폭발이 연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핵폭탄이 나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군사시설이 아닌 도심 주택가, 학교, 놀이터 막 무차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 규탄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랑곳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그 큰 대도시에 미사일 84발을 쏘아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격용 드론도 24대나 도입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주요 에너지 공급 시설이 파괴되고 수도도 서부 르비우라든가 북부 수미 테르노빌 4개 지역에서 전기와 온수가 완전히 공급 차단이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는 이들이 이 대공망 뭐를 갖고 있지만 사드 같은 거를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 사드와 유사한 소위 백악관이라든가 미 의회를 전부 카바링하는 그 첨단 무기를 바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딱 보내기로 쌈스라는 걸 갖다가 나쌈스라는 걸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우리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이재명이 살아있는 거는요. 뭐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압니까? 사드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이재명 목이 살아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들은 미국 때문에 목이 살아서 꽉꽉 외치면서 월급 받아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 덕분에, 미국 사드 때문에, 미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된다. 예? 그래 놓고 반미 외치고, 반일, 일본 반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어디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위 국가의 존립이라든가 존망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법인데 이 나라 야당 민주당은 특별한 당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국가 이익을 상당히 먼저 생각했는데 이 상당히 어느 시대부터 노무현도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로 북한은 핵무장하지 않는다. 자기가 보장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대통령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나라. 이제 핵무장이 제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대통령.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또 방탄조끼를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라고 코스프레, 아주 그런 척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네. 로이터라든가 CNN 이런 데 방송들 이런 거에 따르면 말이죠. 러시아가 아주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해서 보복으로 그냥 수도를 쑥밭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우크라 수도를 갖다가 말이죠. 그리고 14개 도시에다가 미사일 88발을 갖다 84발인가요? 그거를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격용 드론 띄워가지고 24대나 투입해서 그냥 소위 가미카제 형식으로 폭발을 주요 지점을 딱 겨냥해가지고 폭파해서 지금 주요 에너지 공급 시설이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 전기가 일정 지역에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알았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한 후에 첨단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자, 어떤 방공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달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가 예정보다 빨리 전장에 투입되고 또 다른 것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그 탄약고라든가 지휘소 등을 파괴했던 기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또 지상에서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는 나삼스까지 투입해가지고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바로 그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도 쑥밭 날 수가 있다. 러시아 함부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삼스가 미국이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설치되어 있는 사용하는 무기다.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저인망으로 말이죠. 이런 첨단 무기들 이걸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를 보낸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얘기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조국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나도 틀림없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요 7국 G7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긴급 통화를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EU도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호세프 보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강력 규탄한다 하면서 EU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있을 것이다. 독일도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전방위 방공 시스템 이리스-T SLM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특별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결국 러시아 침략자 푸틴은 두 손 들게 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국에서 체포 내지 구속 내지 암살 당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들 외치는 전합니다. 왜? 다 과거의 역사에 횡포한 그 포갑자들은 가끔 보면 밑에 사람한테 죽기도 하고 참살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자의 가장 신복이었던 브루터스 보십시오. 브루터스가 시자를 죽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신복인데. 의사당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원로원으로 들어가면서 옆에 칼을 쑤셔댔죠. 네. 그러니까 브루터스에게 시자가 유명한 그 말을 했습니다. 브루터스유와 브루터스 너마저도 나를 배반하느냐. 이게 권력입니다. 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때다 찬스다 하고 그걸 죽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권력자라고 하기보다 국민주의자입니다.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지금 그 권력을 뺏어먹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러는 것이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이 권력을 뺏기 위해서 빨리 169석 있을 때 빨리 안 죽여놓으면은 또 이준석이 유승민이 같은 애들이 여기 지금 한참 있는데 그래도 한 10명 정도 가까이 있지 않냐 자기들이. 이때 이들하고 합쳐가지고 이거 탄핵을 시킨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그래서 부릅떠야 되는 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